아까 이제 해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인프라 투자 계획안에 대해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규모 자체는 6조에 대한 규모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금액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세를 통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계획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재정 마련이 뭐 증세도 있겠지만 국채 발행도 있겠죠. 근데 지금 대두되는 거는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 증세 적용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증시 방향성이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하락으로 갈 수 있는지 그 관점이 가장 대두되는 계획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한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즉 과거에 이제 증세 적용 사례가 있었는데 이 증세 적용 사례에서 어떠한 증시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900 초반이었어요. 1900 초반 관련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 1916년도 그다음에 1918년도 이때 처음으로 증세에 대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국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뭐 스페인에 이제 독감 유행도 있었고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그다음에 사례 2로 놓고 봤을 때 1922년부터 1926년에 증세 국면이 있었죠. 근데 일단은 좀 자세하게 보면은 그래프 상에 봤을 때 이 파란 그래프가 다우의 연간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고 그다음에 이 주황색 선이 법인세율 인상했었던 그런 그래프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1916년도 때부터 자 법인세, 즉 증세를 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증세를 인상을 하기 시작한 후부터 다우의 연간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한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한 번에 급락으로 좀 보여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928년대부터 31년도 이때 이제 미국의 대공황 시기가 있었던 때였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쉽게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대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경제 상황이 되게 호전으로 흘러갔을 때 증세 적용을 했을 때 그때는 큰 영향을 받아주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다우의 연간 상승률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고 최근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죠. 옛날에 있었던 이 대공황 시기 때 증세 적용을 또 했습니다. 증세 인상을 함으로써 이 다우 연간 상승률이 완전히 좀 급락으로 떨어졌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증세 적용을 할 때, 안 할 때, 이 시대에 경제 상황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 국면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성장 국면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즉 대규모 6조에 대한 이런 규모를 실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증세 적용이 악재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우의 연간 상승률과 이제 증세죠. 증세를 인상한 이 시기를 통해서 증세를 크게 인상을 하더라도 결국엔 증시는 상승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프라 투자 6조의 규모가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초반에 있었던 바이든이 인프라 투자 2.4조 계획안을 발표를 했었죠. 얼마 전에. 근데 이 얼마 전에 공화당 간의 이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2.4조의 인프라 투자도 통과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견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바이든 인프라 투자 6조 규모 자체가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증세 적용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악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가장 대두되는 건 바이든 6조 달러, 즉 이 인프라 투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는 최근 안정화 구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자, 재원 마련은 국채 발행과 더불어서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채 발행도 어차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관점에서 국채 발행에 대한 이 발행에 대한 금리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리가 좀 더 상승하는 국면에 들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안정화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얘기 자체가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계획안 6조를 발표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건 시행될 가능성이 조금 먼 시간에 미래에 좀 통과되겠다. 그러니까 미래에 해결이 되지 지금 당장 이런 계획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증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뭐 미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증세 적용을 통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계획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점에서 대두되는 건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 계획안은 아직은 증시에 악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사례를 통해서 증세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엔 증시에 대해서 악재적으로 받아들여지긴 않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증시의 영향이 받는 게 되게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프라 투자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무너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프라 투자가 결국에는 6조 이제 규모를 발표를 했음에도 지금 초반에 있었던 인프라 투자 2.4조에 대한 이 규모 자체가 통과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사실 민주당이랑 어떻게 보면 작년에 바이든과 블루 웨이브 가결로 인해 가지고 사실 예상 조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킴으로써 부양책을 통과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공화당의 의견 없이 예상 조정안을 통해서 민주당의 다수의 의견만 있으면 결국에 이제 통과시키는 그 예상 조정안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그 예상 조정안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의견과 이 공화당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관점에서 합의점이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6조 계획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인프라보다는 즉 인프라 투자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고용 관련된 이슈와 그다음에 물가 관련된 이슈를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은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다음 전략 때는 좀 더 중요한 이번 주 금요일 고용 지표를 좀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증시의 방향성이 어떻게 갈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략 꼭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